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살면서 일반인들이 가장 바라는 거 세 가지가 뭘까요? 일단 부동산 측면에서 보게 된다 그러면 첫 번째가 내 집 마련, 그리고 두 번째가 고정적인 월세 수익을 받는 걸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는 건물주가 되는 것이 꿈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특히 서울에서 아파트를 거주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끝까지 집중을 해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서울에서 아파트를 거주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물론 그러니까 자기 집을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전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자가로 갖고 있던 전세로 갖고 있던 간에 서울에서는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전세를 아파트를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지고 있는 보유 자금이 꽤 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 내용을 충분히 적용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현재 이 투자의 패러다임이 변화가 된 거를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시나요? 예, 투자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파트를 투자하거나 투기를 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라는 거죠. 각종 부동산 규제는 아파트에 집중이 돼 있고, 또 대출도 어렵죠. 아파트는 대출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너무 높아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갭 투자 같은 전세를 낀 물건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그 금리를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특히 세금도 주거 중에서 특히 아파트 쪽에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현재는 뭐 아파트를 10억에 매입을 해서 뭐 한 3, 4년 뒤에 12억에 매각한다, 이런 식의 투자는 앞으로는 당분간, 아니 긴 시간 동안 좀 어렵지 않나 라고 여러분들도 다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자,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투자의 패러다임이 어느 방향으로 바뀌었을까요? 예, 바로 월세의 시대입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영국이나 뭐 이태리, 프랑스 같은 곳의 도시에 유럽 도시의 월세가 굉장히 비싸다는 것들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뉴욕 같은 미국의 도시도 월세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것들은 여러분들도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리고 일본 도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보다 몇십 년을 앞서서 경제 발전을 이루었던 나라들의 패턴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패턴도 당연히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투자의 패러다임을 월세의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에 매입을 해서 뭐 한 3, 4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12억 원에 매각을 하는 그런 시세 차익이 생기게 되면 그것을 수익으로 갖고 가는 그런 개념이었다고 하면, 앞으로 월세의 시대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10억 원의 어떤 부동산을 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매각하는 금액은 똑같아요. 나중에도 뭐 3년, 4년이 지나서도 10억 원에 매각을 합니다. 대신 월세라는 게 있죠. 월세를 매달 500만 원씩 받아서 1년에 6천만 원의 월세 수익을 받게 되는데, 4년 동안 이 월세를 모으게 되면 4년 뒤에는 2억 4천만 원의 수익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패턴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뭐 10억의 물건을 사게 되면 12억에 판다, 13억에 판다, 이런 패턴이었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의 월세 시대에서는 10억 원에 삽니다. 10억 원에 사는데 그 물건을 몇 년 후에도 10억 원에 매각을 해요. 대신 매달 들어오는 월세를 모아서 수익으로 갖고 가는 방식으로 투자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우리나라보다 몇십 년을 앞서갔던 유럽이나 일본, 그리고 미국 같은 곳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현상이다라는 거죠. 서울에 집을 한 채를 갖고 계시던 분이 그 집을 매각을 하고 내 집 마련과 월세 수익과 그리고 건물주, 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사례를 실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에서 보이시는 이 건물입니다. 외관이고요. 그리고 내부 사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주인 세대를 70평을 지으셨어요. 이 70평의 주인 세대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면서 내 집 마련을 완료를 하셨고, 그리고 두 개 층에서 월세를 받고 계시는데, 2층이 투룸이 5개가 있고 3층이 투룸이 6개가 있어요. 사이즈를 좀 조정해서 개수를 좀 늘렸는데, 이 두 개 층에서 발생하는 한 달 월세가 730만 원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 집 마련과 월세 수익을 동시에
만족을 하신 거죠. 그리고 한 개의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건물주까지 되셨어요. 예, 바로 이 건물인데요. 이 건물 외관입니다. 건물 출입구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엘리베이터가 나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일단 주인 세대를 먼저 들어가 볼게요. 주인 세대 입구입니다. 현관 앞에 이렇게 이쁘게 조성을 해놨고, 신발장입니다. 신발장도 신경을 써서 밑에 쪽에 신발을 더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바로 거실이 있고 넓은 창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주방하고 다이닝룸이 있는데, 특히 여자분이 굉장히 인테리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조명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가족들끼리 앉아서 식사를 나눌 수 있는 다이닝룸 공간이고요. 거실을 통해서 복도를 쭉 지나가게 되면 안방이 있어요. 안방은 본인이 원하는 취향대로 침대와 화장대를 설치를 하셨고, 또 특히 화장실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예, 여기는 이 건물의 시그니처 부분인 썬룸입니다. 건축주, 그러니까 수강생이었죠. 이 수강생분께서 본인이 혼자만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조용히 앉아서 차 마시면서 커피를 먹을 수 있는 공간을 원하셨기 때문에 따로 공간을 만들었어요. 자, 여기는 지금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 다락에는 아드님의 운동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옥상으로 나가는 문이죠. 이렇게 이 세 마리 토끼 중에 하나인 내 집 마련이 완성된 부분을 한번 보셨고요. 자, 두 번째, 월세 수익. 월세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투룸인데요.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투룸의 주방 공간이고, 예, 방의 모습입니다. 예, 여기는 원룸 모습이고, 요 문틀 마감 부분이라든가 각종 마감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써서 디테일한 면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게 됐던 그런 건물인데요. 방금 보셨던 건물은 공사비가, 평당 공사비가 한 595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물론 이 주인 세대의 가구라든가 아니면 인테리어를 하느라고 별도의 금액이 한 1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가긴 했지만, 전체적인 공사비, 건축 공사비는 평당 공사비 595만 원에 완료가 된 현장입니다. 공사비가 많이 올랐다고 하긴 하는데, 이 지하층을 파지 않거나 아니면 도심지 공사에서 너무 빡빡한 곳에서 공사를 하면서 이게 도로가 좁은 곳, 이런 곳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가 당연히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서울 외 지역에서 공사를 한다 그러면 아직도 600만 원 선에서 공사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공사비가 많이 올랐다는 그런 선입견을 갖고 아예 알아보지도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보시게 되면 공사비를 저렴하게 하면서도 좋은 품질로 완료해 주시는 시공사를 여러분들도 찾으실 수 있으세요. 자, 이렇게 내 집 마련과 월세, 그리고 건물주가 되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이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내는 이런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건물을 신축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매입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신축의 장단점이 있고 구축의 장단점이 있겠죠. 일단 신축의 장점이라고 하게 되면, 월세가 일단 주변에 있는 구축, 오래된 건물들보다는 월세를 다만 5만 원, 10만 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여러분들이라도 10년 된 건물이 있고 신축이 있다고 하게 되면, 같은 값이라고 하면 월세가 똑같아요. 월세가 만약에 50만 원으로 똑같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10년 동안 누가 썼던 화장실이 있는 구축에 들어가시겠어요? 아니면은 새거 신축에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월세가 똑같다 그러면 당연히 50만 원 똑같다 그러면 당연히 신축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신축 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5만 원 아니면 10만 원 정도 더 올려받아도 수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조건에서 우선순위에서 신축이 더 앞선다는 거죠. 이 집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이 집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집을 고르시겠습니까? 오래된 집을 들어가시겠어요? 아니죠. 당연히 신축 건물에 들어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실에 대한 위험도도 오래된 구축보다는 신축이 훨씬 더 공실의 위험성이 적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인데, 유지관리 차원이 있어요. 이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내가 신축을 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작업자가 누군지 알죠. 그리고 공사가 진행되는 거를 내가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혹시 그 작업자를 내가 확인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공사가 진행이 됐고, 예를 들면 배관이 어떻게 지나갔고 전기 콘센트가 어디에 설치가 됐었고, 이런 부분들을 건물주가 공사 진행하는 거를 전부 다 봤기 때문에 본인이 대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신축의 장점이고요. 구축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사를 할 때 관여를 하지 않았고, 또 공사를 한 사람들하고는 이미 연락이 안 되거든요.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유지 관리하는 차원, 노후가 됐을 때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신축 쪽이 훨씬 더 장점이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신축의 단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신축의 단점은 즉시 월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짧게는 한 10개월, 길게는 한 1년 정도 돈이 투입이 되긴 하는데 월세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매입을 하자마자 바로 다음 달부터 월세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신축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구축의 장단점도 금방 나오겠죠. 이 구축의 장점이라고 하게 되면, 장점은 내가 매입을 하자마자, 그 부동산을 매입을 하자마자 바로 다음 달부터 월세 수입이 들어온다라는 게 장점이고, 구축의 단점은 이제 월세가, 주변에 신축이 생기게 되면 월세가 아무래도 높게 받기는 좀 어렵겠죠. 같은 가격이라고 하게 되면 신축 쪽으로 들어갈 것이니까요. 그리고 공실 같은 경우에도 아까 신축의 장점을 말씀을 드릴 때와 마찬가지인데요. 똑같이 공실이 있을 때 가격이 비슷하다면 신축 쪽으로 갈 확률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화장실을 누군가는 썼잖아요. 1년이 됐으면 그만큼 사람이 썼을 것이고, 10년이 된 건물이라고 하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미 내 화장실을 썼단 말이에요. 당연히 기분이 좋을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오래된 건물보다는 새로운 건물을 선호하는 거는, 그건 인간의 본능이죠. 그래서 공실의 위험이 신축보다는 구축이 좀 많다라는 것이고, 또 신축의 장점이 유지관리 측면이라든가 하자보수 쪽, 그리고 노후가 됐을 때 대처가 좀 쉽다는 것이 있었는데, 반대로 구축 같은 경우엔 이게 단점으로 들어오겠죠. 유지관리 차원에서 이 건물을 지을 때 내가 직접 관여를 한 게 아니고 지어지는 모습을 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비 배관이라든가 전기 배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본인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앞이 깜깜한 경우가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이미 공사가 수년 전에 끝났기 때문에 이 작업을 했던 시공사를 찾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하자 보수 기간도 이미 지났을 확률이 많고요. 그리고 이 구축 건물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 구축을 매입을 할 때는 건축물 대장상의 불법 건축물도 당연히 확인을 하셔야 되고,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 건축물 등재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용을 하는데 어떤 위반 사항, 불법 건축 사항이 있으면은 반드시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 건축물 등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매입을 했는데 내가 걸렸다, 내가 구청의 단속에 걸려서 위반 건축물이 등재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도 제가 제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건축물 대장상의 위반 건축물 여부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하지만,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반 건축물, 불법 건축 사항이 있는지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확인이 된다 그러면 구축을 매입할 때는 과감하게 내고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항들이 구축의 단점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구축의 단점은 신축에 비해서 월세 수준이 조금 낮을 수 있다. 그리고 같은 공실이 있을 때 신축보다는 내가 공실을 좀 오래 갖고 갈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유지 관리할 때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기가 좀 어렵다 라는 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위반 건축물, 그러니까 불법 건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 구축의 단점입니다. 구축이든 신축이든 이런 장점, 단점을 파악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과 가장 적합한 건물을 지으시거나 아니면 매입을 하시면 되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요점은 뭐냐면, 이제 투자의 패러다임이 변화가 됐다. 예전처럼 그 아파트를 갭 투자로 전세를 끼고 10억 원에 사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12억에 판다, 13억에 판다, 이런 패러다임은 앞으로 장기간 동안에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보다 몇십 년을 더 먼저 앞서갔던 선진국들,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나 미국, 일본 같은 우리보다 몇십 년 발전을 좀 먼저 했던 그런 나라들을 보게 되면 이제는 월세 시대로 접어들었다, 월세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월세라는 거는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이 월세 투자라는 거는 이 가격이, 건물의 가격, 부동산의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건물을 매입한 금액에 한 3년 뒤, 4년 뒤, 10년 뒤라도 똑같은 금액에 판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사이에 월세를 받은 그 수익금을 나의 수익으로 갖고 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한 달에 500만 원의 월세를 받았다면 1년이면 6천만 원, 4년이면 2억 4천만 원, 이런 식으로 수익 계산을 하는 것에 여러분들도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